출발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장 움직이고 있는 그 종목들의 특징을 살펴보고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인데요. 유한타증권 박진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스피는 내리고 코스닥은 오르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어떤 종목군들이 좀 움직이는지 전체 시장의 특징부터 알려주시죠. 네,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유로존 그리스의 선거 이후에 전체적인 분위기가 시리즈 압승으로 끝나자마자 시장은 좀 강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해서 거래소 약세 지속되고 있고요.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현대차, 삼성전자 등의 약세가 두드러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지금 지수도 상당히 좀 하락폭이 있는 상태인데요. 전반적으로 거래소는 약세 분위기 이어가고 반면에 거래소에서도 그동안 좀 하락이 있었던 내수 섹터들 중심으로는 소폭 회복세가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좀 조정을 받았던 NC소프트 강하게 반등하고 있고요. 삼성 SDS도 반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솔루션 업체들이 코스닥에서는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게임주들 장 초반에 조정을 받았습니다만은 강하게 반등을 해주면서 게임주들이 지금 상당히 좀 강한 모습 이어가고 있고 특히 오늘 다음 카카오 16만 원까지 상승하면서 시장의 기대감 한 몸에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화장품 섹터들도 아모레퍼시픽 중심으로 해서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 코스닥에서 화장품이라든지 게임 섹터 강세 보여주고 있고 IT 부품 섹터들도 오늘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래소에보다는 코스닥 쪽에서 힘이 실려 있는 모습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수급은 아직까지 코스닥 거래소 모두 다 부담스러운 모습입니다. 양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특히 거래소 같은 경우는 지난주 후반부터 연기금과 투신권의 매물이 계속적으로 출회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코스닥 외국인과 기관 매도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소폭이 그치고 있는 모습이라서 오장 반전 여부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코스피가 내리니까 이 하락 종목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려스러운 종목이 기아차예요. 꾸준하게 좀 하락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어닝 쇼크에 지금 외국인도 매도, 기관도 줄곧 매도에 나서는 그 모습이고 1분기까지 실적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체적으로 지금 기아차 실적에 대한 우려감 지난번 현대차도 마찬가지였었고요. 최근에 실적을 발표한 대림산업도 실적 발표에 의해 급락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 기아차가 하락하다 보니까 현대차 그룹들도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못합니다. 현대제철을 비롯해서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다 모두 약세의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아차 실적에 대한 우려감 강하게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환율이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에 대한 쇼크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 보유하신 분들한테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저점권 가격대 수준도 거의 지금 저점이 좀 이탈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가격적으로만 놓고 본다라면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약 한 48,000원 정도 부분을 좀 지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살짝 좀 이탈한 상태입니다. 이대로 마무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기아차 같은 경우 약 45,000원권 정도라면은 일단 보면 반등 시도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추가적인 실적에 대한 우려감 반영한다라면은 추가적인 좀 약세도 가능하겠지만 기술적으로는 최근에 하락세를 반영을 해서 약 한 45,000원대 부근에서 지지력을 한번 형성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 좀 많이 힘든 구간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좀 하락 추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아차 같은 경우 반등을 좀 하더라도 강한 반등이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약 52,000원 선 정도 강한 좀 저항대가 다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약 52,000원에서 52,500원까지 52,000원에서 한 55,000원까지 강한 하락 밴드가 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매물대를 감안하셔서 차후에 좀 반등 시 비중을 좀 줄여놓거나 매도하셔놓고 시장의 좀 분위기를 다시 한번 살핀 이후에 다시 좀 대응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기아차, 현대차도 많이 밀리고요. 자동차 쪽도 좀 문제고 지금 시가총액 1위 종목인 삼성전자도 한 1.4%가량 좀 밀리면서 지수의 하락을 초래를 시키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오늘 1.4%가량 떨어지네요. 5일선 밑으로 내려앉았는데 삼성전자는 숨고르기 차원으로 좀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삼성전자는 지수 영향력을 어떻게 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수를 빼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만 빼면 되죠. 일단 지금 현재 삼성전자 2만 원 정도 하락해 있는 상태인데요. 전체적으로 추세 자체에는 삼성전자 부담은 없습니다. 물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바로 직전 고점대 부분에서 매물이 나온 거는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140만 원 부분에서 매물이 나오기 시작한 거고요. 일단 삼성전자 짧은 추세로는 135만 원 정도,
135만 원 정도 지지선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세적으로는 약 한 133, 4만 원 정도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일단 보유의 영역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일단 4분기 실적을 바닥으로 해서 서서히 좀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나줘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1분기, 2분기 쪽으로 진행되면서 갤럭시 6에 대한 기대감을 얼마나 주가에 반영시킬 수 있을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출시 이후의 반응도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이 최근에 조금 상승권에서 약간 환율이 좀 약간 하락 안정화되다가 다시 좀 반등하고서 등락이 상당히 많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환율의 변동성도 충분히 삼성전자에 영향을 계속 미칠 수 있다라는 점, 이 점 좀 유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거래소 시장에서의 수급이 부담이 된다라는 점에서 삼성전자는 일단 지수 쪽으로만 보시는 분들한테는 좀 계속적으로 좀 관심권에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135만 원 부근을 지지선으로 설정해 놓고 일단은 좀 유지하시면서 지수 1920선 지지되는지 여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경기 민감 섹터도 보죠. 지금 뭐 조선주들도 현대미포조선을 제외하고는 모두 마이너스권. 지금 정유 섹터도 SK이노베이션, SO일 모두 1에서 2%대 마이너스권. 이렇게 좀 부진한 움직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 이쪽은 대안이 없을까요? 민감주 어쩔 수 없습니다. 유럽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유럽에 대한 우려감으로 빠지고 있다라는 점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할 확률은 상당히 적습니다만은 2월 말로 되어 있는 이제 채무 만기 이후에 제조정 관련돼서 협상을 할 때 시리자가 급진 좌파라는 점 때문에 유럽과 좀 트러블을 계속적으로 형성할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시장이 많이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유로존 양적완화 했다라는 부분을 좀 더 긍정적으로 봐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그리스 같은 경우는 돌발 변수, 일단 시장이 예상했던 변수긴 합니다만은 이 부분을 최근에 좀 시장이 반등하면서 간과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흐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으로 인한 시장의 조정은 그 이후에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정이 1920을 깨지 않고 다시 재반등을 하면서 유가의 흐름이 다시 한번 개선된다라면, 물론 사우디 국왕이 사망했다라는 점이 유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시장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유가의 방향성과 밀접하게 움직이고 있는 민감주 섹터들, 특히 이제 유럽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근에 움직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한 최근의 조정은 오히려 좀 가격적인 면에서 보면은 긍정적으로 접근하실 수 있는 기회로 좀 활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제는 상승하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 상승 종목 수가 좀 많은 그 모습이죠. 눈에 또 종목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코스닥 시장을 대표하는 이 다음 카카오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주가가 2.25%가량의 상승권의 움직임 펼쳐지면서 오늘 뭐 증권가의 또 호평도 좀 나오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자, 이 종목 얼마나 더 위쪽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지난주 방송을 통해서도 컴투스 다음 카카오 계속 긍정적인 부분 말씀을 드렸고 금요일 날 급등을 했었습니다. 다음 카카오가 다시 한번 추가 상승 이어가고 있는데요. 역시 다음 카카오 16만 원이 직전 고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저항대는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핀테크 관련해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겠죠. 정말 LG U+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고 통신 쪽에서 다음 카카오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결제주 섹터를 기반으로 한다라면은 기본적인 결제주 관련주들이 지금까지 강세를 계속 이어갈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의 시장 장악력, 해외 시장에서도 다음 카카오 같은 그런 업체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라면은 시장에서 대장 역할을 해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일단 거래소 대비해서 코스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다음 카카오 쪽의 흐름, 긍정적인 부분 계속 앞으로 좀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증권사의 레포트가 좀 영향을 준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16만 원 일시적인 좀 저항대는 좀 염두에 두시고요. 이 부분이 돌파되면 약 한 17만 원 정도까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는 16만 원대 매물을 어떻게 돌파하는지 여부를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유하신 분들한테는 개인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좀 보유의 영역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게임 쪽도 좀 점검해 보죠. 지금 게임 비리 5%대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 그 상황이고요. NC소프트도 유가증권 시장에서 한 3% 정도, 드래곤플라이도 14% 급등이 좀 나오는 등 종목들이 선전하는 종목이 많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쪽은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될까요? 네, 정말 게임주 전성시대죠. 거래소가 약하다 보니까 게임주들 강세로 갈 수밖에 없고, 특히 게임주들 실적이 또 일단 되고 중국에서 계속적으로
전략 게임들이 출시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컴투스도 이 점이 반영이 되었겠죠. 컴투스도 아침에는 약세였었습니다만 다시 플러스로 반전된 상태고 게임빌은 장 초반부터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NC소프트를 기반으로 해서 최근에 모바일 게임 쪽의 흐름이 강화되고 있는 기업들,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뭐 일단 단순하게 놓고 본다라면은 금요일날 초강세를 보였던 컴투스는 일단 지난번 고점이 약 한 20만 원 부근 되기 때문에 이 부근에 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돌파되는지 여부가 관건이겠습니다만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계속 강조시켜드렸던 대로 실적이 일단 되고 있습니다. 실적 대비하면 지금의 컴투스가 비싸다는 생각을 할 수 없는 가격대라고 아마 다들 예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를 기반으로 해서 중국 쪽에서의 계속적인 모바일 매출만 도와준다라면은 컴투스는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있고요. 게임빌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컴투스와 같은 방향성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고점까지는 조금 어느 정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흐름 좀 더 이어갈 수 있겠고요. NC소프트도 신작에 대한 기대감, 뭐 길드워에 대한 업그레이드 버전 기대감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역시 모바일 버전에 대한 전체적인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NC소프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정도 강하게 받았죠. 지난주 금요일날 상당히 깊게 받으면서 61선 부근까지 NC소프트도 조정이 나왔었기 때문에 17만 원대를 기반으로 해서 반등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20만 원대 도전하면 뚫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NC소프트도 중장기적으로는 20만 원대만 돌파하면 추세 흐름 계속적으로 강하게 좀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게임주들 워낙 뭐 파티게임즈라든지 다른 게임주들 상당히 많이 강했었는데요. 그동안 상대적으로 덜 오른 게임주 한 종목 정도 보자라면 썬데이 토즈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썬데이 토즈 뭐 최근에 조이맥스하고 썬데이 토즈 상당히 좀 조정을 많이 받았었는데 다들 반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썬데이 토즈도 지금 상황에서 18,000원만 강하게 이탈하는 흐름과 함께 거래량만 강하게 실리지 않는다라면은 긍정적인 부분을 볼 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뭐 후발주자들을 좀 노리시는 분들은 한번 관심 있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밖에 개별주 좀 간단하게 좀 점검 부탁드릴게요. 지금 헬스케어 쪽에서는 인바디가 한 5% 넘게 오르고 있고, 이 IoT 쪽에서는 와이솔의 급등세, 삼지전자 좀 상한가 시세고, 파인DNC도 한 5.9% 정도 수익률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볼만한 종목이 있다면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뭐 와이솔 모바일 쪽에서 퀄컴과 관련돼서 상당히 금요일날 급등했었는데요. 상한가까지 갔었죠. 오늘도 강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와이솔 이렇게 되면은 후발주자로 출발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또 다시 대장이 될 수도 있겠죠. 칩이라는 게 상당히 좀 많이 중요하고요. 센싱 부분 상당히 많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물 인터넷 분야에서는 어떤 면에서 본다라면 와이솔 좀 후발주자로 다시 한번 관심 있게 보실 만한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만 원대 안착하게 된다라면 추가적인 흐름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만 원권에서의 저항은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삼지전자 같은 경우는 뭐 M&A 관련해서죠. 반도체 유통업체인 회사를 인수한 것과 관련해서 삼지전자 지금 상한가 가 있는 상태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 뭐 지금 추가로 뭐 매수하시기보다는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시도는 하고 있지만 아직 인수한 건 아니잖아요. 또 인수하는 업체들은 오히려 또 향후에 좀 주가가 빠지기도 하는데 지금 최근에 워낙 반도체 시황이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편승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상한가로 계속 마무리가 된다라면은 삼지전자 그 다음 정도 내일 정도에 한번 고점 매물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은 좀 보유하신 분들 염두에 둘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전체적으로 코스닥 부품주들 강한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네페스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강세 이어지면서 지금 9,250원대 지금 한 거의 7% 정도 수준 상승 중인데요. 네페스도 일단은 한 만 원 정도까지는 계속적으로 좀 노려보실 수 있는 가격대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파트론도 지난주에 이어서 상승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파트론 보유하신 분들도 일단 좀 유지하시면서 시장 흐름 보셔야 되겠는데요. 전체적으로 뭐 크로바 하이텍부터 시작해서 코스닥의 부품 업체들의 순환매 강하게 돌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쪽 섹터들에서는 후발주자들 눈여겨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출발 업앤다운 박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